여러분 토민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밑에 자바 이그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를 좀 클릭해 주십시오.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예제라는 이 부분을 좀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제 1, 자바스크립트 예제 2, 자바스크립트 응용이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다 완성을 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기초 1 클릭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클릭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틀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기초라는 거는요, 파일명이 뭐냐면,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새 탭에서 열기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실습 1로 가보면, 자바 이그잼 밑에 ex.html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버튼을 눌러 새 창을 열어주세요 라고 나오죠. 그럼 버튼을 눌러서 새 창을 열어야 돼요. 버튼을 눌러서 새 창을 열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바 이그잼 밑에 ex.html이라는 파일을 클릭해서 이 안에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x.html을 실행해 보십시오. 자바 이그잼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ex.html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실습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주석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실습이라는 초록색 문장은 웹브라우저에 보이지 않죠. 일종의 설명서예요. 제가 작성을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일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웹브라우저 웹페이지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석이에요. 주석은 웹페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넣는 문장을 말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제 13열에 깜빡깜빡 하시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습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냥 밑에다 실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에는 삭제를 하라고 나오는데 삭제하지 않고 13열에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이 부분 한번 클릭해서 버튼 가져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버튼. 그러면 이제 인풋이라고 하고요. 타입한 다음에 버튼이라고 있죠. 버튼이라는 객체를 하나 가져왔더니 13라인과 같은 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아닙니다. input이라는 HTML 태그예요. 태그 안에는 type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value라는 속성이 있고 onClick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습하는데 이 input이라는 HTML 태그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input이라는 태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onClick하고 큰 따옴표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valu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창 열기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윈도우 창 열기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onCli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창 열기라는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 창을 열라고 했죠. 버튼을 눌러 새 창을 열어주세요. 눌러도 새 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현재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onClick 하고요. 이 안에다가 윈도우라는 창을 열 건데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윈도우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는요. 3개의 인수가 와야 됩니다.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3개의 인수를 반드시 가진다. 문법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첫 번째 인수를 입력할 건데 작은 따옴표 안에다 해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를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또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 줍니다. 인수가 3개 와야 돼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주세요.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인수가 3개 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 주고요. 자, 표 안에다가 저희가 불러올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ex.html이라고 해서 한번 창을 열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창을 가르치는 명칭이지 실제 이 창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번 토빈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는 창의 이름은 토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속성을 또 부여할 수 있는데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는 3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별도의 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줘서 거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스크립트 코드 가져오는 거 해볼 거예요. 자,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window.ope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항상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너무 코드가 길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onClick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한 개만 있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onClick 안에는 메소드를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onClick 안에 window.ope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스크립트 안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SS라는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타일 태그를 불러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타일 태그 안에 CSS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도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불러와서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버튼의 onClick이라는 속성입니다. 이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인수 3개 와요. 세 번째 인수는요, 창을 꾸며줄 수 있는 속성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 높이, 스크롤바를 표시할지 안 표시할지 여부 등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윈도우라는 객체에 창을 열려고 해요. 윈도우라는 창을 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파일명 또는 URL이 오고요. 창 이름이 두 번째 인수에 들어가고 창을 꾸며주기 위한 요소가 세 번째 인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창 열기라는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윈도우 창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건 왜 그럴까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ex.html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요청하신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코드로 들어갔더니 파일명을 제가 잘못 넣어서 지금 창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의 크기는 뜬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초 1을 눌러서 윈도우 창 열어도 되지만 자바 기초 1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리로드 한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결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창 열기 하면 이런 식으로 새 창 띄우기. 지금 똑같죠?
똑같은 파일을 연 거예요. 그래서 창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윈도우 창이 열리면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을 열었기 때문에 한번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윈도우 창 열기 옆에 닫기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닫아지도록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에디트 플러스에서 버튼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16 라인에 커서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버튼 가져오겠습니다. 자, 16 라인에 커서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부분에 버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폼 컨트롤이라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버튼이 하나 더 생겼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윈도우 창 닫기라고 밸류,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입니다. 밸류라는 거는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밸류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버튼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밸류 안에 값이 없으면은 버튼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밸류 안에 값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언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윈도우 close라고 하고요. close의 경우에는 안에 인수가 없습니다. 자, 메소드는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메소드는 객체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에 인수가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윈도우 close라는 클로즈 객체는요, 없습니다. 인수가 없어요. 그냥 창만 닫으면 되기 때문에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close라고 하고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요, 윈도우 창 닫기라는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을 한번 열어 볼게요. 그 다음에 창을 닫아 주세요. 창이 닫히죠. 그래서 윈도우 창을 열었더니 이제 왼쪽에 윈도우 창 닫기라는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라는 객체는요,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위 객체고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생략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윈도우 점이라는 이 부분을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웹 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다큐먼트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단에 보면 타이틀도 있죠. 웹 브라우저에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메뉴도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누르게 되면 뭐 설정에 가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웹 브라우저죠. 그래서 윈도우를 OS라고 하는데 일종의 윈도우처럼 다양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윈도우 객체라고 합니다. 최상위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의 최상위 객체는 윈도우 객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객체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픈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오픈이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윈도우 점이라는 이 부분을 생략 가능해요. 100%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알럿이라고 해서 경고 창의 경우에도 이 윈도우 점이라는 부분을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윈도우 창 닫기, 윈도우 점 클로즈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윈도우 점이라는 걸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점이라는 부분을 생략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최상위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윈도우 점 이 부분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생략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기도 한번 생략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닫기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럿이라는 창을 넣어 보겠습니다. 알럿의 경우도 경고창인데 가로 안에 경고 문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큰 따옴표 안에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큰 따옴표가 이렇게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큰 따옴표 안에는 또다시 큰 따옴표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경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 메시지예요. 그런 다음에 밸류에 버튼을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떠야 되죠. 그래서 경고창 실행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F11키 눌러서 저장하고요.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창 열면 윈도우 창이 떴습니다. 그런데 창 닫기를 누르면 창이 닫아지지 않죠. 그래서 close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윈도우 객체를 생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lose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생략을 불가능합니다. 자, 경고창 실행 한번 클릭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경고창이 뜨고요. 알럿이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도 윈도우 객체명을 생략 가능합니다. 모든 메소드가 다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라는 부분에다가요. 타이틀을 한번 이 부분을 옮겨서 여기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웹브라우저의 타이틀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라인에 있는 타이틀 태그 안에 넣었던 문구는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스크립트 안에 넣었죠. 그러면 HTML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경을 해서 웹브라우저, 윈도우 객체의 타이틀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메소드일까요? 아니면 속성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들은요. 속성 플러스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속성입니다. 상태를 의미해요. 속성의 경우에는 메소드처럼 가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객체점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요. 글씨가 이상한 색깔로 변했죠. 스크립트 안에는 HTML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것부터 해서 타이틀 속성을 스크립트 안에 넣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스크립트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거는요. 자, 이 부분에 마우스 위치해 주시고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와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가 생겼고요. 이 안에다가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넣을 거예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 코드 안에다가 다큐먼트에 있는 타이틀은 브라우저 상단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실습 1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웹브라우저의 상단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ex.html이라는 파일을 실행시켰는데 이 html 페이지를 다큐먼트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객체의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 실습 1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다큐먼트 객체라고 합니다. 현재 다큐먼트 객체의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 실습 1인데 이 부분을 HTML 태그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는 속성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객체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속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메소드와는 다르게 속성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가로를 붙이지 않습니다. 메소드는 행위의 주체이고요. 속성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속성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동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립트 안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상단에 타이틀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할 때는요,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다 넣어야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onClick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와서 그 안에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 볼게요. 자, 스크립트 코드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아이콘 클릭하고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이 안에다가 다큐먼트라고 입력을 하세요. 자,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에 타이틀을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다큐먼트 객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네, 브라우저 상단에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빈이 자바스크립트 1이라고 저는 이제 타이틀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사용했고요.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로를 넣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값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곳에 토빈이 자바스크립트 2를 일종의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4키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토빈이 자바스크립트 1이라고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상단에 타이틀을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잠깐 퀴즈를 낼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깜짝 퀴즈 과제입니다. 창을 열고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윈도우 창이 닫기가 수행이 되면 돼요. 경고창 실행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창 실행은 없어도 되고요. 윈도우 창 닫기의 경우에는 창을 연 다음에 창 닫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닫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close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윈도우라는 객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점이라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alert이라는 메소드나 open이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데 close의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거는 최상위 객체예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윈도우 객체라고 했죠. 최상위 객체로 생략이 가능한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window.close의 경우예요. 그래서 close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윈도우라는 객체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버튼의 색깔과 그리고 글자 색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튼의 경우에는 2개가 더 추가돼서 총 5개, 4개 또는 5개입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하나마다 CSS 코드를 주는 것보다 한 번 주는 게 낫겠죠.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그리고 2개의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부여했냐면, 자, 지금 타이틀이 토빈이 자바스크립트죠. 토빈이 자바스크립트인데 푸비니로 타이틀 변경을 클릭을 하면 푸비니 자바스크립트로 타이틀이 변경이 됩니다. 푸비니는 토빈이 남친입니다. 그리고 다시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을 클릭하면 타이틀이 토빈이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를 어디다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버튼은 2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버튼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버튼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 버튼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폼 컨트롤입니다. 텍스트 상자 그리고 라디오 버튼.
전송 버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 페이지나 아니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가져올게요.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엔터하고 다시 이제 클릭하고요. 가져올 부분은 19라인입니다. 버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 변경입니다. 웹브라우저의 상단에 있는 타이틀을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푸비니로 타이틀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이름. 그 다음에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 그래서 버튼의 밸류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각각. 그리고 나서 언클릭이라는 부분 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 안에 넣던지 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다큐먼트라는 객체에서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넣어줬죠. 또는 언클릭 안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클릭 부분에다가 브라우저 상단에 타이틀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냐면 다큐먼트에 타이틀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스크립트 안에 넣을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변경할 타이틀명을 넣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변경할 타이틀명을 넣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따옴표가 언클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안에다 다시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또다시 큰 따옴표를 사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장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줬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다큐먼트라는 객체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따옴표 안에 document.title 이꼬르 값 이 부분을 코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경우에는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언클릭이라는 부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넣을 수 없어요. 타입 안에 넣을 수 없고요. 아이디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푸빈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타이틀을 푸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부분만 토비니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저장하고 이제 결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변경되는지 확인 먼저 해볼게요. 자, 버튼이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푸비니로 타이틀 변경. 푸비니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 누르면 토비니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뭐 눌렀을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HTML과 CS와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누르면 결과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의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버튼의 배경색도 노란색으로 변경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려면 CSS 코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거 안에 스타일 태그를 넣는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만 먼저 넣어 볼게요. 자, 스타일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윈도우 창 열기라는 버튼에만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버튼들은 이 부분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이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또다시 추가를 하는 거죠. 불필요한 코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과 값을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인풋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줌으로써 한 번만 사용해서 모든 버튼이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CSS 코드 입력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태그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스타일 태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태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스타일 태그가 가져왔고, 여기서 우리가 인풋이라는 요소, 인풋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배경색과 그리고 글자 색상을 넣는 CSS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한 줄에다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경색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19라인에 하나의 버튼에만 넣었던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나서 컬러값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속성 콜론 값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부분 복사해서요. 글자 색상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닫아주세요. 대괄호 닫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더 변경을 하고 마칠게요. 자,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이라는 이 부분에 글자 색깔만 골드로 하고 싶어요. 자, 토비니가 골드색이거든요. 그래서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이라는 이 글자 색상만 골드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풋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요, 컬러가 이러한 색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색깔로 변경이 되는데 토비니의 경우만 골드색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토비니에 대해서 id라고 하고요. 토비니라고 제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는 생략 가능합니다. 스페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한. 현업에 가면 큰 따옴표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값을 넣을 때 이렇게 넣어야 하지만 이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사를 하고요. id가 토빈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컬러 값을 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샵 토빈, 그리고 토비니의 글자 색상은요 골드로 변경이 됩니다. 토비니가 골드색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비니로 타이틀 변경이 골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퀴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는 여러분이 수행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